알레그리는 사실은 이제 플레이? 축구? 너무나 재미없는 축구. 네, 너무 재미없는 축구. 네. 경기를 전부터 볼 필요가 없고 마지막 20분 정도 보고 이기는 거 보고 와, 이겼다. 이겼다 이게. 자, 여러분 여기 추만궁입니다. 알베 형이 지난번 축구 뒷담화에 이어서 이렇게 이스타TV 찾아주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자, 뭐 월드컵은 이제 잘 마무리가 됐고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다 리그가 재개가 될 예정이죠? 거의 다 시작했죠. 맞아요. 세리에는 오늘이죠. 오늘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에서 이제 우리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넘어가는 그 경기가 중요한 경기 또 있습니다. 인테르 대 나폴리. 너무 중요하죠. 또 김민재 선수나 뭐 이런 이 선두권 경쟁이 중요한 경기니까 그런 경기들이 있는데 오늘 알베 형을 제가 좀 모신 이유는 이 얘기를 사실 알베 형 모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얘기가 나왔었던 거는 월드컵 그 금방이었습니다. 11월 정도. 맞아. 네. 또 알베 형이 좋아하는 유벤투스에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네드베드라거나 뭐 아넬리라거나 아넬리 구단주. 이런 사람들이 보드진 대거 사퇴를 했다. 맞아요. 근데 이유가 회계장부 관련된 어떤 좀 문제가 있었다. 맞아.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건 사실 그 팀 팬만큼 잘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알베 형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고 지금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그 얘기를 좀 직접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형을 좀 모셨습니다. 나는 이제 뭐 12월에 사실 유벤투스 사태 있었을 때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이탈리아 신문에 같은 경우는 쓸 게 없었어요. 왜냐면 월드컵에 이탈리아 없으니까. 네네네. 이탈리아 신문들은 이 유벤투스 관련돼서 많은 기사도 많이 나왔고. 그렇구나. 되게 진짜 많이 계속 뉴스에 계속 나왔고.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최대한 전문적으로 그래 디테일하게 찾아봤고. 왜냐면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유벤투스에 뭐가 잘못한 거 있어서 사표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그런 거 아니고. 그거는 좀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게 거의 법률적인 단어나 회계적인 단어만 해가지고 내가 발음 안 되거나 못 알아들으면 도와줘요. 알겠습니다. 아나운서 주시니까 잘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잘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네,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이제 기사에 나온 걸 보면 아넬리, 그다음에 네드베드 이런 사람들이 사퇴를 했고 새로운 보드진이 들어올 거다. 맞아요. 지금 이사회 10명이었는데 그 중에 5명 사표 냈고 절반이네요, 그러면. 절반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사회 10명에서 5명으로 그렇게 축소하겠다고 발표도 됐어요. 그러면 인원 자체가 이제 좀 줄어서 가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대주주죠. 엑소르라는 아넬리 가족이죠. 그렇죠. 엑소르는 대주주인데 새로운 이사들을 이렇게 리스트, 명단, 자기 원하는 명단 그렇게 추천을 내는데 1월 18일 날 주주 회의할 때 이 투표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주 회의 때 맞아요. 이사회에 정하실 거예요. 구성이 되겠네요. 맞아요. 조금 전에 이제 형이 엑소르 얘기를 해줬었는데 여기가 이제 유벤투스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엑소르는 대주주고 63% 정도 가지고 있는데 63%. 엑소르 사장님이 존 엘칸이에요. 엘칸. 엘칸은 아넬리 사촌이죠. 그렇죠. 다 이제 가넬리 가족이죠. 집안인 거죠. 맞아요. 이제 엘칸 어머니 이제 아넬리 가족이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넬리 아버지 이제 가넬리 가족이고. 네. 자, 그러면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엄청 크고 부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탈리아에서 인터밀란이랑 AC 밀란에 싸우잖아요. 네네네. 엑소르 자산의 4%를 사용을 하면 인터밀란 인수할 수 있어요. 진짜 엄청 큰 회사네요. 우리 인터 애들이랑 싸울 때 그런 얘기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돈 4% 쓰면 너희들이 가져갑시다. 어마어마한 회사.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 뭐 굳이 따지자면 한국으로 따지면 뭐 삼성 이런 엄청난 대기업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 유벤투스 이제 거기 자회사죠. 네, 그렇죠. 맞아. 자, 그러면 이런 자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사회가 구성이 될 텐데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사퇴를 했는지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맞아. 처음에 기사들이 나온 걸 보면 뭐 회계장부에 문제가 있었다라거나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해요. 네. 이 정확한 사건 2개 있었어요. 2개. 첫 번째 사건은 2018년 시작했어요. 18년에? 좀 됐네요. 맞아. 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탈리아에서는 어떤 이제 토리노 검찰청 쪽에서 수사에 들어갔어요. 유벤투스에. 왜 그러냐면 이제 축구 선수
뭐 매매하고 이렇게 팔고 할 때 선수 몸값 이렇게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거 시장에서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팀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알아서 이제 측정을 하는데 적당하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financial fair play 있죠. FFP, fair play 있는데 유벤투스, 나폴리, 인터 밀란 등등 챔스에서 뛰고 있는 팀들이나 유라파리그 뛰고 있는 팀들한테 이 fair play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financial fair play fair play 이제 그거 이제 조건들을 만족시키려면 그렇죠. 재무 문제나 그런 게 없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도리노 검찰청 쪽에서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너희들은 재무제표 정리하기 위해서 선수의 몸값 정확하지 않게 조절을 했다. 가장 큰 사건이 뭐였냐면 아르투르 선수와 미랄렌 피아니치의 교환을 했을 때 6,300만 유로로 이렇게 몸값 책정을 하고 교환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쪽에서 말이 되냐? 사실은 뭐 아르투르를 어리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피아니치는 똑같은 몸값으로 이상하지 않느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약간 의심되는 교환 거래는 62개예요. 62개? 아, 좀 많다. 다 유벤투스 관련된 거예요. 다른 팀들도 다. 관련된 팀들이 11개예요. 주로 이런 거죠. 뭐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봤는데 주로 유소년 출신들이에요. 유소년 출신들인데 아직 세리에 데뷔도 안 한 사람들은 갑자기 뭐 100만 유로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거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의심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유벤투스가 뭐 친한 팀인 아탈란타나 사수올로랑 유소년 선수들을 많이 뭐 팔고 사기도 하고. 근데 유벤투스뿐만 아니라 관련된 팀들은 이제 11개요. 나폴리 등등. 그래서 각 지역의 검찰청들은 작년 1월에 재판 진행됐어요. 재판 진행됐는데 11팀 모두 무죄로 나왔어요. 다 무죄? 근데 이게 지금 형 말씀하신 대로 정황이 있고 이게 이 몸값이 맞아라고 하지만 그게 시장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너네 이거 좀 의심되는데 라고는 할 수 있지만 유죄 땅땅 하기에는 되게 어렵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판결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어. 사실은 이거는 그 선수니까 뭐 잠재력 있는 선수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다. 근데 유벤투스는 여기 관심 왜 제일 많이 받았냐면 두 가지 이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유벤투스 빅팀이니까 신문에 나오면 유베 얘네들이 몸값 가지고 장난친다. 와 이게 뭐냐 이거 엉망이다.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사실 좀 더 심각한 문제인데 유벤투스는 산장 회사잖아요. 그렇죠. 산장 회사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주식 가격에 영향 미치기 때문에 사실 위험한 그럴 수 있죠. 불법적인 행동일 수도 있어요. 이거 회계장부에 뭔가 만지는 걸 여러분 다 아시게 좀 분식회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분식회계를 하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건 말씀하신 대로 상장회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안옐리와 네드비에드 유벤투스 이사회 멤버들은 다 분식회계 혐의로 수사받은 거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무죄로 나왔으니까 잘못한 거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몸값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유벤투스뿐만 아니라 연한 팀이고 그렇죠. 사실 이 몸값이라는 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가 정말 실용성 있는 제도냐 과연 이게 그렇죠. 말이 많죠.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클럽들이 이걸 빠져나가는 방식들을 다 쓰니까 맞아. 일단 그럼 첫 번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적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이 MMO화 때문에 회계장부 관련된 이 얘기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무죄. 11개 클럽 무죄입니다. 하지만 많이 시끄러웠어요. 근데 이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이탈리아 민사법에 따라서 이탈리아 CEO나 이사회 사람들은 이제 죄인으로 그렇게 판결이 나오면 다른 사건 때문에 회사에 또 영향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 맞아. 시킬 수도 있어요. 업무 정지나 뭐 업무 방해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안옐리 구단주라든지 뭐 그런 이사회라든지 만약에 이건 무죄로 나왔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유죄로 나왔으면 유벤투스한테 영향 미칠 수도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미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제 유벤투스는 사실
안얄리 구단주가 왔을 때 이제 2010년이었는데, 네. 그렇죠. 2010년인데 굉장히 잘했어요. 그때 이제 이브리그에 간덴됐다가 그랬죠. 이제 7위하고 뭐 잘 안 되고, 안얄리 와가지고 유벤투스 스타디움도 자기 그렇죠. 소유하는 경기장도 만들고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상황이 좋았었어요. 뭐 결승전도 챔스 결승전 2번 나가고 9번 연속 우승하고 맞아요. 돈이 쭉 들어왔어요. 네. 또 들어왔는데 그래서 2018년 호날두도 이제 영입을 했는데 뭐 높은 연봉을 주면서 영입이 되는데 문제가 2020년 코로나 터지면서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았죠. 그렇죠. 코로나 터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merchandising 매출도 안 되고 그리고 유벤투스 스타디움 이제 어차피 거의 그냥 반중 없이 계속 축구했고 매치데이 수익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출이 이제 캐시플로우 문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했냐면 유벤투스가 2020년 선수들이랑 이 연봉 삭감하기로 삭감. 선수, 우리가 돈을 못 버니까 선수들 불러가지고 연봉 삭감하기로 했어요. 돈 좀 받자. 그때 공식적으로 어떻게 발표했냐면 유벤투스는 산장 회사이다 보니까 맞아요. 무조건 이런 거 다 공식적으로 다 공개해야죠. 그래서 선수들한테 4개월 동안 연봉을 안 주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비용을 9천만 원으로 줄이겠다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발표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이 전화토청으로 사실은 선수들은 4개월 동안 돈 못 받았던 거 아니고 한 달 오치 월급만 못 받았고 한 달 못 받았고 나머지 3개월 다 받았다고. 받았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 아꼈던 비용은 2천만 유로밖에 안 됐다. 9천만이 아니라. 맞아요. 이런 문제 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유벤투스 입장에서 이런 거죠. 저희는 계단시에 안 줬는데 그 다음에 2021년이 줬다. 추후에.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돈은 똑같다. 우리 거짓말 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여기 이탈리아 주식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건섭이라는 기관인데 그리고 토리노 검찰청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너희들이 산장 회사인데 얼마나 비용 얼마나 많이 줄였는지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지. 그렇게 이제 정확하지 않으면 이거 약간 결론 문제가 있다. 분식 회계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주식에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이거 읽을게요. 어려워요. 유벤투스에 이제 이렇게 전직원 15명 이렇게 수사받고 있다. 뭐 아직 유죄로 나왔고 아니고 수사 받는 중. 재판도 아직 진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것도 확정은 아니고 만약에 재판 진행될 비를 있으면 올해 4월부터 진행될 건데 왜 수사받고 있냐면 정확하지 않은 공식적인 발표.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게 조금 이제 정확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맞아. 넉 달이라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달이었고. 맞아. 그리고 이제 주식거래소 시장감시기관들을 활동 방해. 시장감시기관들의 활동을 방해했다. 맞아. 그리고 언론 활용을 해서 주식 가치 조절. 언론을 그렇게 해놓으면 얘네가 이제 좀 이렇게 조절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면서 주식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맞아요. 그리고 가짜 계산서 발행. 어떻게 보면 이거 만약에 사실인 걸로 나오면 좀 물론 유벤투스가 팀으로서 잘못했던 거 아니지만 이 유벤투스 회계 담당하는 사람들은 좀 이거 문제가 있죠. 큰 잘못이죠. 그렇죠. 큰 잘못이고 이게 축구 결과에 영향 미치는 거 아닌데 그거는 별개예요. 산정회사다 보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탈리아 민사법에 따라서 만약에 이사회 멤버들을 문제 생기면 이거 팀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시장감시위원회 쪽에서 이탈리아 유벤투스 재무제표 너희들이 이거 다시 해라. 제대로 수정을 해라. 여기서는 근데 안옐리 구단주가 네드베드 뭐 등등 수정을 했으면 문제 있다는 거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사표를 사표 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 여기서 수정하면 뭐야 니네 거짓말했던 거네?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맞아. 너희들이 말이 많네. 우리 잘못된 수정하겠습니다 했으면 인정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아니요 우리 재무제표 뭐 아무 문제도 없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수사받겠다. 그러면 사표 내고 사퇴하고 수사받겠다. 문제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안얄리와 네드베드 뭐 아리바베의 최고 경영자
유죄인지 아닌지 그거는 전혀 모르는 거죠. 이제 기다려야 되고. 네.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 아까 형 막 얘기한 대로 4월이나 돼야. 맞아요. 어쨌든 이런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넬리, 네드베드 이런 사람들은 사퇴를 했고. 알 수밖에 이해가 가요. 그런 상황이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시끄러웠죠. 뭐 유벤투스의 뭐 어차피 사실 축구 팬들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많은 축구 팬들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공식 회사에 뭐 개그 뭔지도 모르고 네. 주식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유벤투스 바빠서 너희들이 잘못했다 뭐 난리 나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2월에 이탈리아 신문 스포츠 신문 기자들은 셀 게 없었어요. 월드컵이 나갔으면 월드컵 얘기를 했을 텐데 없으니까. 뭐 그쵸 뭐 폴란드, 멕시코 겨울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신문이 안 빨려요. 그래서 뭐 유벤투스 뭐 전화 토청 뭐 제가 전화 토청 됐던 거 다 봤는데 네. 뭐 불법적이나 그런 거 뭐 그런 건 별게 없다. 뭐 이런 별거 네네네네. 없는데 그런데 사실 가장 큰 사건이 이거죠. 사실 이제 선수들한테 연봉을 4개월 동안 안 주겠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따로 선수들이랑 그런 계약서 같은 것 이것도 발견이 돼가지고 그렇죠. 가장 이슈 됐던 게 호날두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린 9천만 유로 중에 2천만 유로는 호날두한테 줄 돈이었어요. 그게 호날두 거구나. 그게 호날두가 따로 계약서 써가지고 나중에 주겠다는 걸로 나왔는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호날두가 안 받기로 했으면 안 받는 거고 그렇죠. 나중에 받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다 기록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2020년 재무제표에 기록이 안 됐고 그 다음 해 2021년에 재무제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약간 시장 감시 기관 입장에서 활동 방해에 문제가 있다 이거. 실제로 문제 있는 거죠. 뭐. 완전히 이제 아마 혹시 요거에 관련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었거나 무슨 얘기지 했던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맞아. 자 그러면 축구적인 문제가 아니다. 맞아. 근데 사실 저는 유벤투스 팬 입장에서는 사실 유벤투스 잘못된 게 뭐냐면 일단 코로나라는 게 사실 큰 문제였죠. 그렇죠. 전 세계적인 이슈였고. 원래 아무 문제도 없고 적자인 팀도 아니었고 문제 없었는데 딱 이제 호날두라는 큰 지출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2021년, 2028년, 2029년 오히려 매출이 더 올라가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유벤투스 입장에서 사실 큰 문제 생겼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으니까 이거는 아니엘리와 다른 사람 등등 제대로 대처했는지 못했는지 이거 이제 재판이 이루어져야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맞아. 지금 저희가 기사를 좀 보면 뭐 그런 사람 얘기가 나와요. 존 엘칸이 신뢰를 하는 사람이 이 스칸나비노? 네, 스칸나비노. 그럼 이 사람이 CEO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건가요? 아니, CEO 이미 됐어요. 이제 CEO는 그걸 확정? 네. 우리 이탈리아 말로 디레토레 제네랄레, 제너럴 다이렉터,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 CEO. 이 스칸나비노 이제 임명을 됐고 네. 이사회는 1월 18일 날. 그때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 그럼 이 스칸나비노라는 사람은 좀 어떤 인물인가요? 근데 존 엘칸이 되게 좀 신임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스칸나비노라는 사람이 이미 제디라는 회사의 CEO인데 제디라는 회사는 엑솔, 존 엘칸 또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인데 이탈리아에서 엄청 큰 언론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탈리아에서 인기 제일 많은 라디오도 가지고 있고 신문사, 뭐 잡지사 등등등 다 가지고 있는데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다 굉장히 성공적인 회사고 그 회계적인 문제 전혀 없고 하니까 이 스카나비노는 사실 존 엘칸이 굉장히 이제 신뢰하는 사람이죠. 전문가죠. 전문가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부분에 약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그런 전문 경영인을 데려온 느낌이 딱 드네요. 지금은 이제 엑솔 쪽에서 이렇게 좀 추천했던 이사회 명단을 보면 스카나비노는 이제 전문 경영자고 그리고 뭐 피오라나 네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문 회계사고 그리고 잔루카 페레라는 사람 또 회계사 그리고 예고 피스토라는 사람 금융 전문가 완전 금융 회계 전문이다. 마지막으로 라우라 카피엘로라는 사람은 변호사 봤는데 다 이제 경력이 굉장히 길고 다 이제 글로벌하게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구 전문가 이제 없네요. 축구 전문가 멜밀 같은 사람은 없고 다 아무래도 이런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사실 나중을 위해서라도
진짜 기업 경영인 그렇죠,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그렇죠. 보드진이 아마도 구성이 되지 맞아요,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유벤투스는 사실 올해 지금 유럽 대항전에서는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 진출하지 못하고 이제 플레이오프로 유로파 플레이오프로 유로파 갔고, 리그 네. 그리고 유로파 컵 더 재밌지 않아요? 유로파 리그가 좋아요. 아스날도 있고 바르셀로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맨유도 있고. 맨유도 있고. 어마어마한데. 유로파 리그가 진정한 챔피언스 리그다. 근데 이런 상황에 리그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초반에 좀 안 좋았던 올라오긴 했습니다. 올라왔는데 뭐 우승은 조금 못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근데 제가 이제 알베형이랑 사석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알레그리 감독에 대한 평가가 맞아요. 국내 팬들이랑 또 현지 팬들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알레그리는 아무래도 국내 팬들은 저런 이건데 맞아요. 또 현지에서는 알레그리에 대한 리스펙트가 또 있는 것 같고. 많이 호불호 갈리는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죠. 네. 어마어마하죠. 지금 알레그리 감독에 대해서는 형은 어떻게? 그러니까 알레그리는 사실은 이제 플레이 축구 너무나 재미없는 축구. 네, 너무 재미없는 축구. 네. 누가 봐도 재미없어. 네. 제가 이제 오랫동안 봤으니까 재밌게 축구 보려면 알레그리 감독 보면 안 되는데 그나마 팬으로서 이제 알레그리한테 이제 약간 이제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게 이겨주니까. 승리는 그래도 네, 가져온다. 알레그리 있었을 때 그래도 우리 챔스의 결승전 두 번 올라갔고 그리고 뭐 5년 알레그리랑 4년 연속 스쿠데토 우승했고 이탈리아 컵도 4번 우승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겨주니까 사실 팬들이 이기는 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재미없어도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를 전부터 볼 필요가 없고 마지막 20분 정도 보고 이기는 거 보고 이겼다 이게 그런 재미를 보는 거죠. 재밌는 경기 보려면 아탈란타나 나폴리 사스월로 그렇게 보면 되니까 그런 재밌는 경기 따로 보고 알레그리 그런 감독인데 스타일이 뭐 그래도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기자회견 하는 것만 들으면 굉장히 어차피 본인이 또 축구 선수였으니까 그쵸. 축구 잘 알고 있고 똑똑하고 알레그리 일단 수비는 굉장히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그냥 한 골 넣고 이겼다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 상황이 그러면 지금 사실 최근에 보면 프랑스가 월드컵에서 결승까지 간 그림이 나와서 그렇죠. 데시안 감독은 유임이 될 것 같다. 즉 그 얘기 뭐냐? 당연히 레블레에 부임이 될 것 같던 지네딘 지단이 그렇죠. 프랑스 대표팀으로 가지 않으면 그럼 이제 또 쉬게 되는 건데. 그렇죠. 유벤투스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였던 지단이 유벤투스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뭐 속속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 관련돼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런 말들이 많죠. 아무래도 사실 지단 어떻게 보면 발견한 팀이 유벤투스고 그리고 지단이 유벤투스 오래 있었고 관계도 좋고 뭐 아들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충분히 연결될 수도 있는데 모르죠, 솔직히.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알레그리가 있을 거고. 알레그리 좀 간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만약에 엑소르가 추천한 이사 멤버들은 다 이제 심지어 임명이 되면 축구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알레그리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어요. 축구적으로. 그러니까 감독만 하는 거 아니고 스포츠 디렉터나 단장 뭐 이런 거. 약간 알레그리는 약간 스포츠 디렉터 같은 역할 날 수도 있어요. 영입도 조금 더 추천하고. 그렇죠. 영입도 추천하고 감독도 하고. 왜냐면 또 알레그리 스타일은 사실 이 선수들은 보통 알레그리 감독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 자유를 많이 주는 스타일이죠. 다 세세하게 뭐 이렇게 좀 안 하고. 맞아. 약간 안첼로티랑 비슷한 느낌이다 보니까 뭐 선수들이랑 농구 도전도 하고 뭐 놀아주고 그런 분위기 만들어나는 사실 감독이니까 선수들은 알레그리 좋아하고 결과만 따라오면 알레그리 아마 내년부터 이제 스포츠 디렉터 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까지. 올해는 유벤투스 만약에 트로피가 없다. 스쿠데토 못하고 이탈리아컵 못하고 유로파컵 못한다. 다 없다. 그럼 알레그리 아마 이제 그러면 바이바이 할 것 같은데 지단이 올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좀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베 관련된 얘기는 거의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알레그리 감독에 대한 것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팬들마다 또 이제 불호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부분을 좋아하는 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도 알레그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반대로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알레그리 어디 가도 더 우승을 주니까. 그렇죠. AC 밀란 있었을 때도 우승을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AC 밀란 팬들 중에도 알레그리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유벤투스 팬들 중에도 알레그리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저는 알레그리 경기 잘 안 보고 기자회견 들어요. 말을 잘해가지고 기자회견 되게 재밌게 보고. 아니, 지난번에. 경기 재미없으니까 후반초만 보고. 아침에 일찍 비축회를 녹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새벽에 유배 경기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제가 형 유배 경기 보시니까 아니 왜 봐? 재미없어. 그래서 결과만 봤다고. 맞아요. 딱 그거 인텔 이겼을 때만 본다고. 맞아. 근데 진짜 되게 뭐라고 하죠? 효율적인 축구, 실현성 있는 축구, 네. 상대방 분석하고 상대방 약점 뭔지 파악하고 그 약점만 활용하려고 한 골 넣고 끝! 이런 축구예요. 그렇습니다. 자, 유벤투스 관련돼서 이런 상황이 있었고 네. 앞으로 전망이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뭐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베 형이 해주셨기 때문에 도와줘서 저는 예 어려운 말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전문 경영인과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유벤투스가 또 어떤 식으로 갈지. 그렇죠. 그리고 알레그리 같은 사람은 오히려 권한이 많아지면 또 본인 능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번 시즌은 유벤투스 너무 운이 안 좋았어요. 뭐 여러 가지로. 부상자들 너무 많아서. 네. 많아서. 예. 그렇습니다. 자, 지난번 이제 지현이 형이랑 축구 뒷담화 알베 형이 와주셨었는데 오랜만에 또 와주셨는데 이게 또 새해 초다 보니까 알베 형님 또 새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스타TV 구독자분들 일단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구독 눌렀으니까 아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꼭꼭 구독 눌러주시고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속 제가 알베 형한테 자주 말씀드리거든요. 혹시나 저 쓸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불러달라고. 맞아. 올해는 많이 불러주세요. 좋아. 외부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죠. 네. 이탈리아 같이 갔다 와야죠. 이거는 제가 방송 진짜? 여러분 끝나고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오호. 나중에 추후에 요건 알베 형한테 제가 제안 드리고 이게 만약에 가시화가 되면 여러분이 곧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재밌겠다. 네, 그럼 오늘 여러분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